안 떠. 아직 송출 안 됐어. 됐어. 오케이. 떴다. 떴다. 지금 떴다. 댓글 밀고. 하자. 야, 7명. 해. 자, 김수현의 더 라방.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야,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장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권한 승인이 엄한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 돌직구 계정으로는 지금 라방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제부터 지금 저희가 계속 원인 파악 중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은 늦게나마 뉴스A 계정, 요 채널A 계정으로라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일단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같이 예. 원명 공동체니까요. 예, 그럼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 좀 해보기 앞서서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어마어마한 게 떴습니다. 대통령 음성이 이제 명태균과의 직접 통화가 이번에 공개된 건 처음이죠? 그렇죠. 네. 뭐 김건희 여사의 음성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음성이 먼저 나와버렸고 네. 지금 뭐 아직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음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실이 지금 입장을 어떻게 낼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사적 대화라고 할지 아니면 AI라고 할지 아니면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할지 뭐 모르겠으나 일단 민주당 이거 어디서 입수한 거예요? 그거 궁금한데. 그 제보센터가 있는데 민주당도 네, 거기에 지금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차량에서 뭔가 되게 시끄럽잖아요. 통화. 근데 야, 이걸 그럼 명태균이 만약 사실이면 녹음을 해뒀다는 거네요. 명태균이 녹음했을지 아니면 명태균과 전 차 안으로 지금 제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녹음한 건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됐던 거야 결국에는. 그렇죠. 그건 뭐 그죠? 아마 실하죠. 그런 것 같아요. 명태균이 직접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데 네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옆 거구나. 사람한테 보여준 거지, 들려준 거지. 들려준 그때 거구나. 녹음한 그러니까 그 거. 사람이 이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약간 음질이 이게 깨끗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거 같아요. 여기서 확인되는 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해서 안 되는 인물인지가 여기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검사하고 그러면 네네.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데 네. 총장까지 했는데 일단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 명태균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 의아심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얼마나 명태균을 신뢰했으면 설사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저런 말 자체를 통화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원래 개입해도 안 되지만 네네.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보안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취임하기 전날이라고 한다면 취임하기 전이에요 통화는. 5월 11일 날 취임한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5월 10일 취임이고 5월 9일 근데 5월 통화니까. 9일 때면 그 바쁜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김영선이 공천 주는 걸로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 보면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자, 일단은 요 녹취의 어떤 진위 여부들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중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선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명태균과 이런 것까지 통화하는 게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취임 전에 어떤 사적 대화이고 자기가 공관위원장 하면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내가 결정했고 내가 줬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제가 받거나 뭐 명태균하고 대통령이 통화하셨던 내용처럼 뭐 들고 가거나 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공천 개입은 아니다. 그다음에 강하게 또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못 믿을 사람을 그런 민감한 얘기를 그렇게 통화하느냐라는 결 하나랑 과연 이걸 공천 개입으로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향후에 여야 간의 논란이 되는 지점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황사민. 윤상현 의원의 말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네네.
윤상현 의원의 말이 맞는지 녹음에 의한 말이 맞는지를 단정할 수 없죠. 아니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죠.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몰라요. 특검이나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여된 사람들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 해서 그냥 없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엄청난 논란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뭐 특검이랄지 이제 탄핵 사유로 가버리면 그러면 사실 정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돌직구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태풍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제가 돌직구에서도 얘기했고 뭐 제 유튜브에서도 찐국 TV에서 얘기했는데 명태균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뭔가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만 관련된 게 나오면 뭐 윤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그런 울타리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울타리가 아니고 그런 바람, 태풍에서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건 그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혼자 했겠느냐. 대통령 다 상의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혼자 했다고 그걸 몰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조사. 조사를 하려면 조사는 뭐가 있어요? 특검하고 검찰 수사밖에 없는데 어차피 검찰 수사는 민주당이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특검밖에 없고 특검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계속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추인들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한풀 꺾였잖아. 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뭔가 제의를 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심이 가버리면 친윤이고 뭐가 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녹취록은 이전의 녹취록과 달리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통령실 대응이 그래서 중요해진 건데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한데 이런 반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명태균과 인연 끊었다고 했으니까 그 뒤로는 뭐 일절 상의한 것도 없고 그때 당시에도 뭐 직접 공천에 개입하거나 언지를 준 바 없다. 당에 하도 이제 명태균이 집사람 통해서 귀찮게 구니까 대충 둘러댄 거다. 뭐라는 취지의 반박은 나올 수 있겠군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누가 믿겠냐고요. 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 어떤 것들? 2번 만났다 했는데 2번 이상이고. 뭔가 아까 취임 이후가 아니라 경선 때 연락 와가지고 두 번 만난 다음에 그 뒤로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했는데 지금 통화한 게 경선이 아니라 본선 끝나고 2달 뒤 취임 하루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내놔도 이제 믿기 힘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아니요. 공천 발표가 5월 10일 날 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하루 전이었군요. 취임할 때 공천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공천의 개입이 완성은 공천 발표 날이에요. 그러면 공천의 개입이 완성된 날은 5월 10일이기 때문에 저는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일 때 이 공천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받았거든요. 3년 구형받고 2년 받았는데 그때 뭐였냐면 2012년 총선 때 친박 의원들 좀 하려고 막 여론조사 돌리고 막 이런 다음에 이 정도로 꽂아준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뭔가 전달한 것 이것 때문에 2년 받았거든요. 그때 기소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그리고 징역까지 한 징역 2년을 선고한 그 혐의보다 더 짙은 혐의를 지금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른바 수사로 엮어서 유죄를 받아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가장 잘 알겠죠.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명태균과 관련해서 설사 공천 개입이 실제 이뤄졌는지 아닌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통화를 한 걸까요? 마성의 남자 명태균인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뭐 명태균 씨가 뭐 TV 토론 전날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더니 이렇게 하시라. 검사 때 범죄자 많이 다뤄보지 않았냐? 피의자 다루듯이 토론 나가서 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명박사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신뢰가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명박사라는 이 명태균 씨의 조언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면 본인이 가려운 것을 막 긁어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막 해주니까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구축됐고 그러면서 방심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이. 근데 이제 왜냐면 명태균은 공천 청탁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이제 연관된 거니까. 그리고 이게 2022년 재보궐이었고 그 다음 사실은 김영선 의원의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김영선과 명태균이 특수관계고 명태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존하는 인물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 김영선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컷오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도 좀 궁금하고 대통령실 입장은 더 궁금하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22년도하고 올해 컷오프 됐다고 그래서 22년도 것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컷오프 되기 때문에 정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여지가 있죠. 그때 이제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근데 명태균과 관계가 과연 그때도 유지가 되었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대로 유지가 안 돼서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멀리 했기 때문에 또 컷오프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명태균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은 이건 합리적으로 논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녹취 파일이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거예요. 못 믿게 됐어. 그럼 아무리 늑대다 해도 누가 믿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게 본인과 명태균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정 운영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지금 명태균이랄지 뭐 이런 사람에 의해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뢰를 했고, 너무나 비밀을 공유를 같이 했고, 너무나 그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 거각꾼이고 사기꾼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믿고 했을까 하고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갑과 을이 누구예요? 원래 대통령이 권력자니까 갑이 돼야 하는데, 갑은 명태균이고 명태균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정말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네.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게 민심의 지지도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대통령 힘 없구나. 저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해서 그냥 같이 몰아붙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를 보여줄 수 없다. 대통령이 약점을 내가 갖고 있다. 저 대통령이 건재하고 민심에 순응하고 뭔가 지지도를 받으면 누가 저런 행위 함부로 못하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위도 떨어지고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 사람들이 자꾸 대통령의 약점을 가지고 터뜨리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명태균 입장이 중요한 게, 이게 보니까 명태균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랑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먹고 누구 사장이랑 말이야 요거 용도로 명태균이 살짝 재가공한 음성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명태균 답변이 바로 붙는 대화인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실제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건지, 짜집기 된 건 아닌지. 명태균이 어쨌든 커트해서 녹음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다녔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아까 저도 말했지만 맥락이 쫙 다 이어져요. 이어져요? 그 경선 시기에 부근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가 공개한 그 카톡, 의지하고 있어요. 명 박사님이 진짜 최고예요. 막 이렇게 말해준 카톡. 그 이후에 만약에 여기에 이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본방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단순히 이 얘기만 들으면은, 아니 대통령 당선인이 뭐 재보궐선거에서 한 명 꽂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 여부를 따지는 게 뭐냐면, 더 심각한 건 명태균 씨는 지금 이걸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의혹이. 이 왜 공천을 김영선 전원을 해줬냐?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해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해서 왜냐면 그 비용은 선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동시에 명태균 씨가 다른 출마자 예비자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그걸 돈을 메꾸고 그런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은 대가로 공천을 받은 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은 당선되니까 그 반띵 세비 계속 세비 50% 명태균 씨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 선거 비용 보전 받은 것도 그 아까 말한 선거 희망자들한테 또 보내주고 그 메꿔주고 이 일련의 과정들에 봤을 때는 그 중간다리에 있는 내가 그 김영선이 하라고 했어라고 하는 그건 조작이 아니죠. 다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 이거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한다. 조작이라고 한다라고 한들 국민들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딱 봤을 때 그거 딱 다 연결되는데 사실인 것 같은데 이미 다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날개짓 하나에 뭐 상하이에서 날개짓하면 미국의 태풍 분다. 이게 꼭 그런 짝이야. 그런데 명태균은 지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녹음 파일을 하나씩 까고 그냥 모든 언론기관의 인터뷰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뭔가 자신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길 바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명태균을 보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같이 물귀신 작전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죽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도 어떻게 못하고 저도 보호받지 못하고 대통령은 더 험지로 몰아버린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뭐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라면 막을 수가 있지만 이 정도 가면 내가 볼 때는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힘이 없어지고 레임덕이 되면 또 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 뭐 중요한 건 실제 뭐 공천 개입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통화, 이런 관계 이런 거는 좀 지엽적인 거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다. 대통령실에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당시 당의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당의 입장도 분명히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실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을 개입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라면 반박 입장이 좀 나와줘야 뭐 불필요한 오해가 번지지 않기 때문에 나와줘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죠. 예. 그리고 도대체 왜 명태균과 통화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명태균과는 아예 선을 그었다라는 것도 좀 명백하게 밝혀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구했던 게 영부인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한 요게 이루어져야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부인 문제만 해결하면 한 대표가 영부인 문제만 해결하면 기회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거 대통령 문제고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가 돼버리면 한동훈 대표가 해결하려는 것들 영부인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일단 영부인 문제 빨리 털자. 그거 봐라. 내가 주장했던 거 일단 이거라도 털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감은 저는 이 정도까지 오늘 이제 녹취가 터지면서 특감 갖고는 못 막는 상황이 됐는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한동훈 대표 입에서 이제 나와도 저는 보수 지지층도 야 이렇게까지 되는데 당연히 특검 해야지라고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명백히 공천 개입이 드러났으면 또다시 얘기할 것 같아요. 야 24년에 한동훈이 막았네. 한동훈이 뭔가 막아서 다행이지. 한동훈도 그때 24년 올해 총선 공천마다 뚫렸으면 야 진짜 다 망할 뻔했다라고 지금 다들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리냐 해서 오늘 녹취록은 갑자기 윤석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긴 했어도 친한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다. 그래서 친한이 이때 좀 특감이 아니라 특검으로 바꿔서 치고 나갈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왜 빠지냐면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제3자거든. 국정운영은 제3자이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리스크의 당사자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그러면 리스크 당사자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리스크하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같이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시험대에 또 올라게 된 거죠. 더 어려운 시험 때. 예, 예. 그런다고 해서 이거 방어할 수 있는 그렇군요. 여지는 전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 끝으로 두 분의 속마음 카메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성 부의장님. 오늘 좀 속보로 이 충격적인 녹취를 듣고 저는 앞으로 더 저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한 이제 시작일 거다라는 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명태균 씨가 이제 더 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이제 전 다음 주에 소환 조사가 된다는데 명태균 씨의 구속은 본인도 지금 구속될 거를 예측하고 있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잘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 본인 막아주지 않으면 나 구속 그냥 내버려두면 나 지금까지 갖고 있는 녹취 더 까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된 게 이제 다음 주 1, 2주 안에 명태균 씨가 더 깔 거다. 녹취를 더 까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이 점점 밝혀질 건데 빨리 좀 올해 안에 다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판이든 뭐든 올해 안에 이 명태균 씨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명태균 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작된 김에 이건 이제 멈출 수 없는 게 오늘 녹취의 공개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밝힐 거 다 밝혀버리는 계기가 오늘로서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황세명.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고 그렇지만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일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직구 본방하면서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의 끝이 어딘가를 모르겠어요. 일단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김건희 리스크만 해결되면 마치 보수는 그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다 희망마저 꺾이는 녹취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 그리고 또 이보다 더 큰 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아직은 단정할 수 없고 녹취록의 뭐 진위와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반박과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듭 어제와 오늘 이 더 라방 방송 송출과 관련해서 기계적인 문제로 조금 원만하지 못한 점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채널 A 계정에서 겨우 송출은 해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돌직구 계정, 채널 A 계정 양쪽에서 정상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또 본방과 라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굿투데이, 베러 투모로우! 투모로우! 고맙습니다. 그 전에 금도라.